국제결혼 사기, 이상한 브로커 말고 정식 등록 업체만 잘 고르면 피할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남성은 국제결혼 업체에 이미 2천만 원 넘게 내고 결혼까지 결정한 뒤 새로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결혼 후 7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였어요. 계산하면 추가 지급액만 1억 2,6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런 위험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업체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등록번호만 확인한다고 이런 계약 조건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정부 자료와 소비자원 피해 사례를 하나씩 확인해보니 등록 여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계약 조건이 따로 있었고, 현지에서는 오히려 몇백만 원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머니까지 모시고 베트남에 갔다가 여성들을 몇 분씩 만나본 뒤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돌아온 남성도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남자가 가장 잘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국제결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나 SNS에서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20대 초반에 예쁜 외국 여성이 나오면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키는 몇 cm고 직업은 뭐고 어떤 남성을 원한다는 프로필까지 쭉 보여주는 영상들이죠. 실제로 2025년 채널A가 과연 이런 프로필을 믿어도 되는지 직접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국제결혼 의사가 없는 현지 여성들을 섭외해 사진이나 영상만 촬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고, 실제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도 결혼할 생각 없이 촬영만 한 여성들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국제결혼 여성은 전부 가짜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핵심은 우리가 업체를 처음 평가할 때 보는 여성 프로필 자체가 결국 광고라는 겁니다. 예쁜 여성이 많이 나온다고 업체의 검증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실제 내가 소개받을 수 있는 상대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광고 말고 정부에 제대로 등록된 업체를 찾으면 괜찮을까요? 당연히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은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에요. 다만 등록됐다는 것과 좋은 업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그 업체의 서비스 품질이나 소개 상대까지 보증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를 다시 볼게요. 한 남성이 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고 이미 2천만 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여성도 직접 만났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때 업체 측에서 별도의 결혼 합의서를 제시한 거예요. 아내가 한국에 돌아온 뒤 남편이 7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 80만 원은 베트남 친정에, 70만 원은 업체 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합의서까지 언론에 공개됐죠. 처음부터 중개비 2천만 원에 결혼 후 추가 1억 2,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했다면 쉽게 진행했을까요? 그런데 이미 돈은 냈고 외국도 갔고 여성도 만났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낸 게 아까운데 그냥 해야 하나? 라는 매몰 비용의 함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업체를 볼 때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체, 출구, 증빙이죠. 이 업체가 실제로 정상적인 업체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실제 자료로 확인했는지 보는 겁니다. 특히 돈을 보내기 전에는 여성 사진보다 계약서 견본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처음 안내받은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이 언제 발생하는지, 현지에 갔는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중도에 그만두면 어느 단계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파혼이나 재매칭이 생기면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 없어요, 결혼할 때까지 책임져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드려요 라고 했다면 그 말도 계약서나 특약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해약 해지할 때의 반환, 업체의 배상 책임,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 같은 사항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잘 처리해드릴게요 보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돈보다 더 위험해 보였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할지 결정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세요? 한 달, 반년, 1년? 정부의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보면 국제결혼 중개 이용자가 현지에서 맞선을 본 뒤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3일이었습니다. 물론 9일 안에 결혼했다고 전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부터 몇 달간 영상통화하고 충분히 관계를 쌓은 뒤 현지에서 처음 직접 만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현지에 가서 처음 상대를 보고 그때부터 결혼 여부까지 빠르게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국제결혼 커뮤니티에는 인상적인 후기가 올라왔어요.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까지 모시고 베트남에 갔는데 현장에 여성 30-40명 정도가 있었고 한 사람당 약 5분 정도씩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약 10명을 만나봤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이래선 결혼하기 어렵다는 식의 압박도 느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결국 아무도 고르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몇백만 원 쓰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외국에 갔다가 결혼도 못하고 돌아왔으니 얼핏 보면 실패한 것 같죠? 저는 반대로 봅니다. 후기 내용대로라면 이 남자는 국제결혼에 실패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결혼을 시작하지 않는데 성공한 겁니다. 왜냐면 정반대의 실제 사례도 있기 때문이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제 사례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1,080만 원을 지급하고 베트남 여성 소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베트남 현지에서 처음 맞선을 봅니다. 바로 다음날인 12월 12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맞선 전에 받아야 할 번역된 상대방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실제 신분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결국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앞에 남자 기억나세요? 5분 보고 어떻게 평생 살 사람을 고르냐며 그냥 돌아왔던 남자요. 그리고 이번 남자는 처음 만난
다음날 결혼했죠. 당시에는 누가 돈을 더 아깝게 날린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저는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백만 원 날리는 게 잘못된 결혼보다 훨씬 싸다는 겁니다. 이미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업체에 돈 냈으니까, 가족에게 결혼한다고 말했으니까, 이런 이유로 평생 살 사람까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미 돈 냈는데 그냥 돌아오면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7월에 발표한 결혼중개업체 거래 실태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및 국제 결혼중개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 구제는 총 1236건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았던 게 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이 693건 56.1%였습니다. 실제 소비자원 분쟁 조정 사례 중에는 990만원짜리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50만원을 먼저 낸 소비자가 일정 확인 후 계약을 중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업체와 황금 문제가 생겼는데 소비자원은 당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해 총 비용의 20%인 198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2만원을 반환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직원이 저희는 원래 환불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국제결혼 중개 계약도 진행 단계에 따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표를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단계에서 계약을 멈췄느냐에 따라 환불을 따져볼 공식적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이나 표준 약관이 모든 사건에서 법원 판결처럼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진행 단계,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계약서에는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니 끝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를 볼 때 환불 퍼센트만 보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불가, 추가 비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별도, 상대방 문제에는 업체가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입금 전에 이유를 묻고 수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됩니다. 실제 문제가 생겼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카카오톡, 영수증, 추가 비용 요구 내용도 전부 남겨두세요. 만약 업체가 먼저 환불금을 제시한다면 어떤 계약 조항과 계산식으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원래 환불금보다 적게 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결혼할 이유보다 멈춰야 할 이유가 더 컸는데 이미 돈 냈으니까 그냥 결혼하자, 이 판단만큼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일부라도 되찾을 방법을 따져볼 수 있지만 잘못된 결혼은 그 뒤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나는 현지 사정도 모르고 외국어도 못하는데 업체를 어떻게 안 믿어요? 맞습니다. 개인이 현지 행정부터 상대방 신상까지 전부 직접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업체가 확인할 건 확인하되 무엇을 확인했는지 내가 다시 확인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체, 출구, 증빙이요. 실체는 정식 등록 여부와 실제 사무실, 등록번호, 수수료, 보증보험 같은 기본 정보입니다. 출구는 현지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지, 몇 달 더 교제한 뒤 결정할 수 있는지, 결혼식은 내가 최종 결정한 뒤 잡는지, 중간에 멈추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시면 거의 무조건 됩니다.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면서 계속 속도를 올린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증빙은 더 중요합니다. 업체 직원에게 이 여자 괜찮아요?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 여성에 대해 어떤 정보를 실제 서류로 확인했고 그 자료를 저는 언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혼인 경력, 건강 상태, 직업, 일정 범위의 범죄 경력처럼 법적으로 업체가 확인하고 제공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다 알아봤습니다 라는 말보다 뭘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업체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좋은 업체인지 확인할 질문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실제 업체 상담 전에 사용할 수 있는 50문항짜리 계약 전 실사 체크리스트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냥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수준이 아니라 계약서 독소 조항, 현지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귀국했을 때의 비용, 파운, 재매칭 책임, 상대방 신상 정보 증빙까지 실제로 물어볼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실사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두겠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여러 국제결혼 업체를 직접 찾아보고 컨택하고 있어요. 어떤 업체가 믿을만한가요? 일본이나 러시아, 튀르키예, 서구권 쪽도 가능한가요? 같은 문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도 괜찮은 선택지가 있다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기준대로 업체의 실체부터 계약 구조, 환불 조건, 현지 맞선 방식, 상대방 정보를 어디까지 검증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업체나 가져와서 여기 믿을만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업체 검증이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제가 대충 아무 업체나 연결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한테 업체 하나 추천받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그 업체가 괜찮은지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검증하며 시간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컨택하고 있는 거죠. 즉 국제결혼을 진지하게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사전 신청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현재는 국가별 수요를 확인하면서 업체들을 검토하고 있고 추후 실제로 안내 가능한 업체가 생기더라도 한 업체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인원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안내는 사전 신청하신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체와 별도의 가격이나 추가 서비스 같은 혜택까지 협의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특정 업체를 소개해준다는 신청은 아니고 실제 선택지가
선택지가 생겼을 때 관련 정보를 먼저 받아보고 싶은 분들을 미리 받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대로 정식 업체를 골랐고 계약서와 환불 조건도 확인했고 상대방 신상 정보까지 업체를 통해 확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안전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료를 더 찾아보다가 또 이상한 사례를 하나 발견했어요. 업체를 통해 결혼을 진행하고 결혼식과 혼인신고까지 끝냈는데 배우자의 결혼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때서야 남성은 이전에 몰랐던 배우자의 과거 문제를 알게 된 거죠. 더 황당한 건 업체가 일부러 숨겼다기보다 업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업체를 골라도 이런 위험은 어떻게 걸러내야 할까요? 다음 국제결혼 주의사항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업체에서도 미리 알기 어려운 당할 수 있는 문제와 사기, 그리고 서류만 봐서는 걸러내기 어려운 위험 신호들을 실제 사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국제결혼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몇백만원 아끼는 정보보다 잘못된 결혼 하나를 피하는 정보가 훨씬 가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